이런 첨가물을 계속 먹게 되면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첨가되면 혈액 유전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강자가 구매하게 과잉 섭취가 되면 적혈구가 쏟아졌고 구미섭선을 부정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염색대 이상원이나 부정액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많이 섭취하면 척추문제로 동맥경화 뼈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과 혈관이는 성유제가 하는데 비미사표 그룹의 칼슘 전액 되는 무슨 효과가 맞습니다. 칼슘은 뼈한수 교육경을 위해서 반드시 공부도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대충 가자 섭취가 위험하듯이 인가자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뼈와 함께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 시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치매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라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친숙한 발암물질이 살고 있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미세한 양의 화학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어떤 좋은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과 소시지가 등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암연구소 UK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공된 고기나 불고기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암이 8천여 건은 더 적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암강구문로 이진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햄과 소시지가 큰 가공이 되는 아제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어요. 아제산나트륨은 생존증 억제와 맛을 좋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한 섭취량의 기준은 7pp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양에도 몸속 구석구석 쌓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기수의 회복을 레벨을 파괴합니다. 당장의 호흡권을 너무 다녔지만도 몸속 어딘가에는 섭취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습 하단 2,000명이 암으로 숨지는데 그 중에 이 아제산나트륨의 희생자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이 발표 육가공 회사에서는 아제산나트륨이 없는 제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문제 물질이 발표된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 또 어떤 첨가물이 연결되어 발암물질이 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신부수 첨가물질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생유되는 누군가의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어서 알 수 없는 첨가물 내몸의 차가운 사이입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이전 위험한 해로운 물질 사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말일 뿐 직속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상품주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지식은 소비자 몫입니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의 죽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나 절대 맛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자면 산도 조절 때 인산염은 뼈 근육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안전 스마트나 안전 섭취는 직접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첨가물 지수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먹는 약은 내 몸을 죽입니다. 이 편리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을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약은 오히려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면역혁명의 저자인 이두저보호는 현대의학은 응급의학을 대여하고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아닌 대부분의 질환은 만성으로 오는 대사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약에 의지하게 됩니다. 약의 장기 복용으로 부작용으로 이어져 또 다른 질병을 낳기도 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의사와 약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절대 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약사들이 많지만 약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FDA 승인 약물을 잘 처방합니다. FDA가 승인한 약물을 영어는 적자적으로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FDA는 독성 약물로 인한 수백 명의 사망자가 생긴 후에야 생겼습니다. 1937년도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엘릭시로 설파닐아미드라는 액상 형태의 항생제를 판매했습니다.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구토, 경련, 복통, 메스꺼움을 느끼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약에는 전류나 부동맥으로 쓰이는 니에탈린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엘릭시러는 맛이 달고 냄새가 좋은 음료로 만든 약이라는 의미에 현혹되어 성분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에야 안성병에 대한 철저히 승인되었고 약품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인 FDA가 신설되었습니다. 초기 FDA는 약물의 승인 기간만 5에서 6년이 걸릴 정도로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물이 안전할까 하는 관점으로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차츰 이 약품을 어떻게 승인할까 하는 쪽으로 진행 방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제약회사인 FDA 승인자문위원회 간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의 고발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약물의 부작용이 확인되기도 전에 환자의 의사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이 약물이 승인되기까지는 약 12년 정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대규모 연구를 통해 약효와 부작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누군가에는 예상치 못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로는 복잡한 생리자를 나누자 환자에게 한식병수를 주어져 거의 필라이전에서 주는 화이자와 파트너십을 위해서 의사들의 처방전이 PHY SCHIAN 콜론 S TEK RFERENCE의 모든 약을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가 진행하는 화이자가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아마도 플로리다 주에서는 화이자 약품이 나오기만 하면 부작용에 상관없이 모두 의사 처방전에 등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유사체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약 1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거쳐 나온 FDA의 긴급 승인 약물입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던 시간도 없이 전 세계인이 안전성 검사의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